이 핀란드가 러시아를 어느 정도 의식하냐면 2008년에 푸틴이 그루지아를 침공했을 때도 사실상 그 침공을 비난을 안 함으로써 그걸 용인한 유럽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한 국가예요, 저기가. 그러면서도 무기 체계는 나토 표준 체계를 따라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나토군하고 바로 결합할 수 있게 해놔요. 아주 영악한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영악하고 그런 면에서 자기 생존 논리를 잘 찾는 사람들로서 저는 핀란드를 꼽습니다. 저 핀란드가 얼마나 이 그 민간에서 이렇게 군사화되어 있냐면 헬싱키에 방공호가 5,000개 이상 됩니다. 방공호 우리 보면 방공호에서 이렇게 팻말이나 붙여놨죠.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방공호마다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과 물이 갖춰져 있고요. 핀란드가 나라가 600만 밖에 안 되니까 약품을 뭐 만드는 것도 있고 안 만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약품은 3개월을 비축하도록 돼 있고요. 식량과 에너지는 6개월이 비축돼 있습니다. 저기가. 이스라엘과 굉장히 유사한 데가 있어서 유사시에 사회 전체가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굉장히 군사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징집제고요. 현역군은 23,800명, 한 24,000명 정도 유지하고 있지만 장교 중심, 하사관 중심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순식간에 유사시에는 28만 명으로 확대가 가능하고요. 계속해서 병들을 기본 훈련해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군이 900만 중에 예비군이 무려 600만 중에 예비군이 그거의 15%인 90만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비군이 몇 만이란 소리냐면 750만 예비군이란 소리예요. 우리 예비군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예비군 몇십만 명 안 돼요. 예비군이 90만인 나라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군사화돼 있어요. 전차의 숫자가 독일보다 많고요. F-18이 64대 그리고 도입 중인 F-35가 64대입니다. 155mm 곡사포가 288문인데 아시다시피 핀란드가 쓰는 곡사포는 유도폭탄을 쓰거든요. 무시무시한 거 유도폭탄 쓴다는 얘기는 저 155mm 곡사포 자주포가 아니지만 저거 어떤 거냐면 저 무서운 거예요. 보통 자주포가 아닌 곡사포도 1분에 보통 너댓 발 쏘거든요. 1분에 너댓 발을 쏘는데 저게 유도폭탄을 쏜다는 얘기는 탱크 뚜껑 안에 폭탄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저런 데가 지정학적으로 북극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전 국민이 사실상 상비군 체제로 상무정신으로 중무장돼 있고 헬싱키 한 군데만 해도 2주 동안의 식량과 물이 보관되어 있는 방공호가 5,000개 이상 존재하는 데가 이번에 나토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소련이랑 벌써 몇 번을 싸운 거예요. 1917년 독립할 때 싸웠죠. 1939년 소련이 쳐들어가서 물리칠 때 싸웠죠. 그 다음에 나치랑 손잡고 1941년 소련 침공했었죠. 소련이랑 3번 싸운 나라예요, 저기가. 소련과 3번 싸운 나라 저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독립 유지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싸웠잖아요. 6.25 때. 저런 데가 요번에 신발 딱 거꾸로 돌려쓰고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중립 안 해. 우리 저기 나토야. 그러면서 그 수상이 그때 발표할 때 야, 푸틴 네가 우리를 여기로 밀었어. 그러고 가버렸어요, 나토로. 이런 사정을 보면 왜 제가 푸틴이 망했다, 이미 러시아 패배했다라 그러는 거예요. 전략적 목표를 다 상실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괴뢰 정권 만들고 괴뢰 국가 만든다는 거 상실했지. 핀란드 잃어버리면서 북극 기지가 작살났지. 스웨덴 잊어버리면서 발틱이 막혀버렸지. 전 세계적으로 전부 지금 루블화가 천정부지로 솟고 그거 한다. 파이낸셜, 그러니까 석유를 팔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제재는 큰 힘을 아직 못 받아요. 무역 제재가 무서워요. 예를 들면 무역 제재가 붙어갖고 지금 부품이 안 들어가고 기계가 안 들어갑니다, 러시아에. 그래서 러시아 자동차 생산량이 70%가 감산됐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요, 저거. 경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사람요, 흙에 여기까지만 막아두면 점점 질식해서 죽거든요. 그 공사 현장에서 흙 매몰돼서 사람 죽었다는 게
예를 들면 다 파묻혀서 죽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가슴팍이 뛰질 못해 갖고요. 질식해서 죽어요. 그 상태로 가면 여기까지 막혀 있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소설이나 영화에서 사람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살려놓고서 뭐 괴롭혔다. 아닙니다. 금방 죽어요. 못 살려놔요, 그거. 여기까지 막혀갖고 지금 흙에 묻혀서 숨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러시아 이번에 작살 난 거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핀란드랑 스웨덴이 왜 스웨덴 같으면 200년에 걸친 중립을 벌이고 저기로 갔고 핀란드 같으면은 저 정도로 러시아를 의식하고 전 사회가 상비군화되어 있는 사회가 왜 저기로 갔겠어요? 러시아 무서우면 오히려 중립으로 남았어야 돼. 저거 한 건 뭐냐면 러시아의 푸틴 체제가 임종배대에 들어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임종배대에서 얘가 발작할 것 같으니까 아예 나토로 힘을 모아서 이 발작을 제어해야 된다. 쟤 죽을 자리 들어간 거다. 저 죽을 자리에 누운 놈이 발작할 것 같다. 나토로 힘 모으자. 그래서 발작을 제어해주면 러시아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배팅을 한 거예요. 뭐에 배팅한 거예요, 결국?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배팅한 겁니다. 백모가 얘기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백모가 말로 붙인 새로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그거를 물꼬를 튼 거는 증명한 건 우크라고요. 거기에 이 영악한 200년 동안 중립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비행기, 자기들의 잠수함까지 만들면서 그거 안 만들면 미국 무기에 콧괴 갖고 중립 못 지킨다.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잠수함 비행기까지 만든 거예요, 스웨덴은. 그 스웨덴이 200년 만에 중립을 포기하고 배팅하고 뭐에 배팅한 거냐? 나토에 배팅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배팅한 겁니다. 전 사회가 상비군화돼 있어가지고 상무정신으로 중무장돼 있어서 소련에 대해서 무려 3번의 전쟁을 치룬 무려 3번의 전쟁, 2번은 방어전이었고 1번은 침공전까지 치른 그 핀란드가 이번에 나토에 배팅한 게 아니라 그건 겉으로 나토라는 간판이죠. 그 간판 아래 뭐 있는데?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배팅한 겁니다. 가치지향 주권국가들, 자유공화국들로 이루어져 있는 호혜적 네트워크로 앞으로 세계 시스템에 갈 것이다. 거기에 배팅한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다를 증명한 거는 위대한 우크라 국민들입니다. 푸틴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4월 중순에 이제 4월 중순쯤 되면 이제 핀란드, 스웨덴 저렇게 움직일 거 보이거든. 그러니까 4월 중순에 북극권 개발 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장관들한테 지시를 해요. 정부 및 국방부에게 무르만스크, 콜라반도 지역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에너지 시설, 주거 등에 관한 포괄적 현대화를 이끌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앞으로 1년 반 안에 끝내십시오. 1년 반 안에 끝냅니까? 저에게 나온 지가 벌써 3년, 4년 됐어요. 너무 비참해서 여기서 우리의 첨단 무기를 다루는 첨단 병력을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라는 밑에서부터의 보고가 올라간 지 3년, 4년 됐어요. 그것도 안 고쳐졌어. 지금 앞으로 1년 반 안에 2024년까지 끝내?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2년 반 말이면 안 끝나요. 4월 20일에는 사르마트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앞에 탄도가 10개로 분리되는 그거 쏘아놓고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탄도미사일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 쳤어요. 미국은 코웃음도 안 칩니다. 저거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 시점을 보세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하려고 하던 때라고요. 나토 가입 얘기가 막 도를 때예요. 저기가.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 댓글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써요. 백모 씨, 다른 건 잘 하시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잘 모르시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네요. 정신 차리세요. 잠깐만, 러시아는 저게 북한이나 연변에서 만주 조선족이나 북한 분들이 러시아를 부를 때 로시아라고 표기합니다. 식사는 하시고 댓글 다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은 뭐 북한분 같지는 않고, 근데 상당히 저를 이렇게 의식을 해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친미빨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죠. 백모가 무조건 미국을 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때는 트럼프를 열심히 빨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명분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열심히는 아니고 슬쩍 빨고 있는 것 같군요. 물론 바이든 빨면 욕먹으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민주공화 세력을 빤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걸로 보이고요. 심층 분석을 했네요. 자, 이런 분들한테 일일이 대꾸 안 합니다. 자, 댓글 안 써요. 안 쓰는데, 제가 이제 우리 백모 세뇌 탈출 그래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8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우크라이나 그러면 유럽의 여행을 3개월 동안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유럽 문턱의 주권 국가입니다. 그걸 군사 침공한다? 그게 정상입니까? 이거예요. 그 군사 침공이 정상이냐? 두 번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 상태, 저거 분발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세 번째, 어저께 제가 GS 아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어저께 브림스톤 발사대, 이렇게 2톤 트럭, 박스 트럭에다가 옆구리 뜯어가지고 발사대 앉혀서 쏘는 거. 이런 우크라 전쟁을 우크라 사람들이 정말 이 사기 충천해서, 애국심에서 사기 충천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스웨덴, 핀란드가 저런 초이스를 해서 겉에 명패는 나토고 그 명패 밑에 있는 본질은 새로운 주권 국가들, 가치적 주권 국가들의 협업 관계로 협조 관계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배팅했다. 이 변화 부정할 수 있냐? 다섯 번째, 발틱과 북극에서 러시아가 폭망했다. 이 변화 부정할 수 있냐? 여섯 번째,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중화기랑 무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돈바스에서 6월 말부터 그 무기가 이제 현장에 배치가 되고 그걸 사용법을 익히고 그럼 6월 말 된다고요. 앞으로 한 3, 4주 더 걸려요. 6월 말부터 돈바스 격전이 아마 본격화될 거다. 이거 부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버티면서 부분적 전술적으로 러시아가 계속 밀고 나오는 사소한 승리가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러나 그건 사소할 뿐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냐? 일곱 번째, 이게 세계 밀 가격 막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오데사 항구가 지금 봉쇄돼 있어서 밀 가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데 명분이 있다고요. 흑해를 봉쇄하고 있는 러시아 함대를 깰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축적돼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데사 해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 안 일어나길 바라는데 저렇게 되면 굉장히 에스컬레이션이 심해져서. 자, 아니 거기 우크라요. 그 국민소득 1인당 4,000달러예요. 많이 낮아져가지고 러시아가 하도 괴롭혀서 인구 한 4천만. 그럼 대한민국의 전체 국민 GDP로 보면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인구는 10분의 1보다 좀 더 안 되고, 저건 4,000불 정도 되니까, 저건 10분의 1보다 넘고. 그런데 저러면은, 저런 나라에 러시아가 무릎을 거의 꿇는, 그리고 저거 건드렸다가 막 스웨덴 움직이고 뭐 핀란드 전 세계 움직이고 난리가 아닌데 그럼 푸틴 망한 거네. 푸틴이 망했다는 얘기는 중국도 앞으로 이제 도발 못한다는 소리네. 시진핑도 망한 거네. 이거 부정할 수 있냐? 못 부정한다. 이거 8개 항목을. 자, 이런 데에 이러는데 뭐 러시아가 이겼다 그러고 뭐 백모 왜 그러냐 그러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동심원 구조인 것 같아요. 맨 가운데는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종중, 종로 거의 간첩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서 좌파 반미 심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1988년에 그 서울 올림픽 때 운동권 출신들 아니에요. 나이 많으신 생활인들인데 88년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농구 경기 붙으면 소련 응원해요. 동독과 독일 사이에 축구 경기 붙으면 동독 응원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고약한 그런 어깃장 심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개념으로 세련화되면 이제 좌파 반미 심리가 되는 거죠. 그게 또 한무더기 있어요. 그 주변으로. 그 다음에 맨 겉으로 뭐가 있냐. 이 글로벌리스트 미워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 또 한무더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보려면 뭐 해야 되냐. 9가지 질문 물어보면 돼요, 스스로. 우선 첫째, 넘버원. 글로벌리즘이 뭐냐. 저는 좌파 반미 심리 가진 분이나 종중, 종로, 간첩 같은 분들은 저의 제가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제 댓글에서 계속 저희 폄훼하시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제가 호소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9가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선 첫째 하나. 글로벌리즘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글로벌리즘을 초초 상류층이 서방과 자유세계의 주권국가 체제를 약화시키고 그걸 쪼물락쪼물락거리겠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해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즘의 두 날개를 구별하십니까? 하나는 네오콘이고 하나는 지금 미국 민주당 쪽에 거기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데 네오콘은 과거 공화당이었고 글로벌리스트 좌파 두 날개다 이거예요. 그럼 글로벌리즘이 저게 왜 갑자기 득세했는데 아니 초초 상류층들이 세계를 좀 주물럭거리고 싶다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좀 갖고 싶고 영향력 발휘하고 싶다. 이건 당연히 있는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득세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저게 소련과 동구 붕괴 이후에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무너진 거예요. 한 30년 전에. 그러면서 득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야, 그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계 시스템 좀 걱정한다는데 네가 뭐 배가 아프다고 뭐 그렇게 날뛰어서 반대? 너도 억울하면 출세 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즉 제가 왜 글로벌리즘에 뭐에 대해서 반대하냐. 저 같으면 그러니까 네오콘에 대해서는 야, 저거는 너무 무모하게 도발해. 아니, 저 같은 놈도 아들 부시가 이라크전 벌리기 전에 저거 바트 철권 동치 하는 후세인을 날리게 되면 이라크가 시아 순위 크루드로 튀어갖고 저게 그냥 폭발한다. 저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지? 라고 저 같은 놈도 생각했고요. 저는 미국이 너무 태연하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들어가길래 2003년에 뭐라고 착각했었냐면 준비되어 있나 보다 그랬어요. 준비되어 있나 보다. 준비커녕은 아무것도 그런 정무적인 거는 아무것도 준비 없이 네오콘은 그냥 들어가는 게 군사력으로. 저는 네오콘에 대해서는 그걸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경망스러운 군사 도발을 해요. 네오콘이.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저 양반은 아주 프로 사냥꾼이야. 그리고 걔가 봐도 그래요. 자기가 전체 상황이 승산이 높기 전까지는 안 건드려. 섣불리. 네오콘은 안 그래요. 승산 계산 안 해. 그냥 군사력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오콘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글로벌리스트 좌파에 대해서는 야, 왜 악마 내러티브를 떠드냐. 왜 기후종말론, 무한젠더, 역사전복 이런 걸 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왜 파괴하려고 그래. 그냥 좀 세상 주물럭거리고 싶으면 좀 그거 영역만 좀 해. 저는 그거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리스트 좌파든 우파든 쇠퇴한다. 그 원인이 뭐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하는 심리, 패턴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명이. 그리고 글로벌리스트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는 계기 여러 개가 있지만 이번에 우크라가 이 쇠퇴 계기를 완전히 제대로 된 방향에서 물꼬를 튼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혹은 지금 우크라가 계기가 돼서 형성되기 시작한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 말고 글로벌리즘은 그 프레임워크 두 개가 다르죠. 글로벌리즘 좌파하고 네오콘하고가 다른데 둘 다 아니고 또 고립주의 프레임워크도 아니고 트럼피즘은 아직 덜 여물어서 애매모호해서 아니고 그럼 우크라를 통해서 이게 지금 전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뭐냐? 저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자유공화국들의 호혜적 네트워크 그런 게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득세하는데 득세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거라든지 미국의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본적으로는 미중 밀월의 시대가 끝났다. 그 다음에 네오콘 도발할 수 있는 데가 끝났다. 악마 내러티브가 끝났다. 세계 석유 안보 시스템이 이제 다가왔다 이거예요. 석유 안보 시스템이. 그러니까 무슨 공작 음모를 짜고라도 그 빌어먹을 놈의 중동에 편제되어 있는 석유 자원을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페트로 강박이 끝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오일 카르텔과 손잡아야 된다. 그게 끝난 거예요. 오일 카르텔 좀 억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 협정이 아주 모델이죠.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 뭐 이런 데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협정 맺게 한 거. 트럼프 맨 마지막 해 12월 달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질문들, 이런 냉정한 질문들을 한 9가지 던져보면서 그러면서 글로벌리즘을 비판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음모론으로 잔뜩 포장해서 비판해서는 힘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 개미소관이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이 토대를 깐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바꾸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식인 성직자들이 정치 철학과 담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등장 이전에 이미 그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존의 그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금을 가게 만들었다고요. 그때 금 간 게 뭐냐? 페트로 강박이 금 갔어요. 이제 중동 석유 안 모시고 살아야 돼. 안 모시고 살아도 돼. 악마 내러티브 금 가게 만들어서 트럼프가 역사 전복도 반대했고 무한 젠더도 반대했고 기후 종말론도 반대했습니다. 그다음 트럼프가 미중 밀월을 금가게 만들었다고요. 바이든마저도 이제 미중 대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타이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데 위기 닥치면. 네 번째가 기득권 나눠먹기. 워싱턴 같으면은 워싱턴을 둘러싸고 있는 거 환영도로 495인가 그래요. 벨트웨이라고 부르죠. 그 벨트웨이 안에서 지들끼리 관료했다가 언론사 갔다가 연구소 갔다가 대학 교수 했다가 지들끼리 커리어 뺑뺑 돌면서 서로 키워주는 그게 이제 정치권 갔다가 한 5군데 돌아다니는 거죠. 언론사, 정치권, 관료, 연구소, 대학 5군데 돌아다니면서 지들끼리 평생 돌려먹는 거예요. 이거를 늪이라고 부르고 문질르기 시작했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 때 금을 가게 만든 겁니다. 기존의 월드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기존의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트럼프 때 금이 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가치지향 주권국가 자유보수 공화국이 뭔다라는 거를 이제 그 세계 시스템 안에서 틀을 좀 보여준 거라고요. 러시아 너희 힘 못 써. 세계 여론과 서방과 미국의 도움 제한된 도움이에요. 그것도 도움 뒤에 깔고 우리가 머리 쓰고 창의적으로 분발해서 투쟁하면 너희도 무릎 꿇릴 수 있어. 이걸 증명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런 게임을 펼치니까 야 이제 새로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등장했구나 하고 그 속으로 다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고립주의도 끌려 들어와. 네오콘 하던 것들도 끌려 들어와. 글로벌리스트 좌파 하던 것들도 상당 부분 끌려 들어와. 트럼피즘 쪽도 이제 자기들이 뭔가 언어에서 표현하지 못하던 걸 거기서 발견하고 끌려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2+2 모두 끌려 들어왔어요. 스웨덴, 핀란드도 여기에 배팅해서 올라탄 거예요.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좌파마저도 노골적으로 타이완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세계 시스템 프레임워크로 이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행이라고 말도 뻥긋 못해 쪽팔려서. 그냥 은근슬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냥 우크라 져버리면서 명분 게임하면서 석유 가격 올리고 러시아 제재하는 척하고 이 게임 하려고 그러다가 끌려 들어와갖고 우크라 적극 지지로 끌려 들어왔고, 타이완에 대해서도 적당히 중국과 타협하면서 뒷돈 챙기려고 그러다가 타이완에 대해서 중국 강경 정책으로 끌려 들어왔다고요. 목줄이 맺어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숨가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게 우리 참 잘한 일이고요. 또 그 기대에 맞춰서 윤 대통령이 웬만큼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요동친다는 얘기는 길 잘못 들으면 나라 망하는 거고, 길 잘 들면은 나라가 비약한 기회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 생각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특히 서울 같으면 조전혁 무조건 당선시켜야죠. 조전혁 파이팅.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아주 상대방 무찔러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국힘 군기 잡고 갈 길이 멉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